네, 안녕하세요. 음중열 크리에이터입니다. 오늘은 이제 무릎의 첫 강의 고락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 순서는 먼쪽 넙다리뼈, 그다음에 몸쪽 정강뼈와 종아리뼈, 그다음에 무릎뼈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할게요. 네, 이제 무릎의 소개, 무릎의 구성, 정강 넙다리 관절의 가쪽 구획과 안쪽 구획, 그리고 무릎 넙다리 관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의 동작과 기능적 연합 두 개의 운동면에서 일어나며 굽힘과 펴 그리고 안쪽 돌림과 가쪽 돌림이 허용됩니다. 수평면하고 시상면의 움직이죠. 그러나 기능적으로 볼 때 움직임들은 다리의 다른 관절에 대해 독립적 일어나기는 어렵고, 예를 들어 달리기, 등산하기, 앉기에서 일어서기 같은 동작은 엉덩관절, 무릎 관절, 발목 관절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 작용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단독적으로 일어날 수 없고 같이 협응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다리 관절에서의 강력한 기능적 연합은 무릎을 가로지는 근육이 약 3분의 2가 엉덩관절이나 발목을 또 같이 가로질 있다는 사실이 또 알고 있겠죠. 이제 걷기와 달리기 시의 무릎의 생체 역학적 기능으로서 걷기의 흔들기 또한 유곽기, 무릎은 다리의 기능적 길이를 짧게 하기 위해 무릎을 굽힘하고, 그렇지 않다면 발은 지면에 쉽게 걸리겠죠. 그리고 넘어지겠죠. 그 다음에 다치겠죠. 그래서 디딤기 또한 지면에 땅에 디질 때 무릎은 약간 굽힌된 자세 유지하는데, 이것은 충격 흡수, 에너지 보존, 그리고 다리를 통한 힘의 전달을 얻기 위함이다. 지면의 반발력으로 위에서 충격 흡수 같은 거, 지면 발력에 의해서 무릎이 다치지 않기 위해서 굽히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달리기 동안 무릎 걷기보다 더 큰 가동범을 움직이게 되며, 걷기나 달리기 동안 빠르게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무릎에서 적절한 안쪽 돌림과 가쪽 돌림이 요구됩니다. 무릎 안정성과 예분 조직. 무릎은 안정성은 뼈의 구조적 외형보다는 주로 연부 조직들에 의해서 안정스럽게 됩니다. 그렇죠? 인대, 그다음에 가쪽 인대, 안쪽 인대, 그다음에 앞쪽의 인대. 그래서 큼직한 넙다리뼈 용기들은 거의 평평한 정강뼈의 몸쪽 관절멸과 관절하게 되는데, 많은 인대들, 관절 주머니들과 반달 연골, 그리고 큰 근육들에 의해서 관절의 위치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의 지면과 견고하게 접촉하고 있을 때 이러한 연부 조직들은 근육과 외적인 원인으로부터 발생되는 큰 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체중, 지면 반발력, 그다음에 외부 부하, 외부 부하에 따른 외부 근육에 의한 토크, 외부 부하는 중력이겠죠. 중력에 의한 외부 부하에 따른 굽힘 토크, 이제 근육에 의한 편 토크를 형성하면서 우리가 무릎을 안정성을 유지하고 연부 조직이랑 같이 협응해서 일어나는 거죠. 네, 먼쪽 넙다리뼈 관절 융기에 대해 설명할게요. 넙다리뼈의 관절 융기는 넙다리뼈 먼쪽 끝에 있는 큰 관절 융기와 안쪽 관절 융기가 있습니다. 여기면 안쪽 관절 융기, 그다음에 가쪽 관절 융기가 있죠. 여기 이게 먼쪽 넙다리뼈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잘라서 위에서 본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각 관절 융기에 돈출되어 있고 나온 가쪽 위관절 융기와 안쪽 위관절 융기는 겨딘대를 위한 융기된 부착 부위를 제공합니다. 여기에 부착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쪽 위관절 융기, 가쪽 위관절 융기, 여기 이제 각각의 안쪽이 있고 가쪽이 있고, 그래서 관절의 융기들의 비대칭적인 모양은 시상면에서 운동 형상을 미치게 되는데, 보면 거의 편 상태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무릎의 나사집 법칙에 의해서 비체중 지지 상태에서 무릎을 폈을 때 정강뼈가 약간의 가쪽으로 움직인다는 거, 가쪽 돌림 난다는 거죠. 이건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융기 사이 패임, 여기 융기 사이 패임 있죠? 융기 사이 패임은 가쪽 관절 융기와 안쪽 관절기를 이렇게 분리시키며 십자의 인대를 위한 통로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융기 사이 패임에서 이제 십자 인대를 위한 통로를 제공한다는 거죠. 먼쪽 넙다리뼈 도르래코랑, 도르래코랑은 여기 있습니다.
도래고랑에서 이 그림은 넙다리뼈와 정강뼈 사이에 있는 무릎 사이에 있는 관절을 반으로 쪼갰을 때 넙다리뼈가 아래에서 위에서 본 모습이고 밑에서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약간의 이제 똑바로 서 있을 때 여기 앞쪽 면에 있어요. 그래서 앞쪽 면이기 때문에 무릎뼈와 관절을 합니다. 그래서 도르래 고랑은 융기 사이 고랑, 넙다리뼈 관절 융기들은 앞쪽에서 만나 도르래 고랑을 형성합니다. 이 고랑은 무릎뼈의 뒷면과 관절하여 무릎 덧다리 관절을 형성하고 도르래 고랑은 옆으로 오목하고 앞뒤로 약간 굴러갑니다. 도르래 고랑의 경사지면들은 가쪽 관절면과 안쪽 관절면을 형성하는데 안쪽 관절면보다는 좀 더 돌출된 가쪽 관절면은 좀 더 몸쪽과 앞쪽으로 뻗어 있습니다.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무릎 넙다리 무릎뼈와 넙다리뼈 사이에서 가쪽으로 치우쳤을 때, 그러니까 무릎뼈가 대퇴골에서, 그러니까 넙다리뼈에서 기준으로 봤을 때 무릎뼈가 가쪽으로 뻗어 있을 때, 가쪽으로 많이 움직였을 때 이게 통증을 유발합니다. 이 앞쪽 가쪽으로 뻗어 있어서. 그래서 가쪽 관절면 좀 더 가파른 경사를 무릎의 움직임 동안 고랑 내에서 무릎을 안정시키기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먼쪽 넙다리뼈, 가쪽 고랑과 안쪽 고랑. 가쪽 고랑과 안쪽 고랑은 넙다리뼈 관절 융기 관절면 대부분을 덮고 있는 연골에서 희미하게 윤곽을 보입니다. 그러면 가쪽 고랑, 안쪽 고랑. 여기서도 중요한데 무릎 안정을 펴면을 때 정강뼈의 앞쪽 가장자리는 고랑들을 맞춰 정렬된다. 그래서 되면서 고랑들의 위치는 먼쪽 넙다리뼈와 안쪽 관절면과 가쪽 관절면의 비대칭적 모습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그렇죠? 여기 있고 대칭적이진 않죠. 그래서 관절 융기들의 비대칭적인 모양은 시상면에서 운동 형상을 미치게 되는데 이렇게 관절 융기, 안쪽 관절 융기 비대칭적이죠. 그러니까 좀 더 좁고 여기 안쪽 관절 융기가 고랑에서 이렇게 있을 때 좀 넓고 가쪽은 좁고 그렇죠? 이 고랑 사이에서도 그래서 아까 말했죠. 관절 융기들의 비대칭적 모양은 시상면에서 운동 형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거의 완전 폄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또 말하겠지만 아까 제가 무릎에서 운동학 법칙 중에 무릎 나사집 이론 스크류 법칙에서 무릎에 폈을 때 아까 제가 정강뼈가 가쪽 돌림한다고 했죠. 그의 원인이 제일 큰 원인이 뭐냐면 이 고랑의 위치입니다. 위치로 인해서 정강뼈가 가쪽으로 돌림한다는 거죠. 무릎 폈을 때 비체중 지지 상태에서 또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무릎 관절 주머니. 무릎 관절 주머니는 정강 넙다리 관절과 무릎 넙다리 관절의 모든 면에 걸쳐 뻗어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관절 주머니는 넙다리뼈의 오금면과 바로 먼쪽인 넙다리뼈 관절 융기의 바로 몸쪽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제 몸쪽 정강 종아리 관절과 종아리뼈에서 종아리뼈는 무릎에서 직접적인 기능은 없지만 가느다란 뼈로서 정강뼈의 가쪽면을 받치고 있으며 무릎의 수직 정렬에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종아리뼈는 몸쪽 정강 종아리 관절과 몸쪽 중강 종아리 관절에서 정강뼈의 가쪽면에 부착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발 강의했을 때 중위부터 발등 굽힘하거나 발바닥 굽힘을 했을 때 먼쪽 정강 종아리 관절하고 몸쪽 정강 종아리에서 종아리뼈가 활주한다고 제가 발 강의했을 때 설명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몸쪽 정강 종아리 관절도 아까 저번에 말한 것처럼 움직이고 왼쪽 종아리도 움직인다는 것은 역학적으로 발목과 무릎은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아리뼈 머리, 넙다리 두 갈래근과 가쪽 견대를 위한 부착 부위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보면 종아리뼈 머리죠. 종아리뼈 보면 약간 위에도 보통이지만 넙다리 두 갈래근이 부착됩니다. 이렇게 해서 엉덩뼈에 부착되는 넙다리 두 갈래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쪽 정강뼈와 종아리뼈에서 이제 정강뼈는 무릎과 발 사이에 부하를 대부분 전달합니다. 정강뼈 융기는 정강뼈 몸쪽 끝에 있는 안쪽 관절 융기와
가쪽 관절융기에서 확장되어 있으며 원쪽 넙다리뼈와 관절면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관절융기들의 위면은 흔히 정강뼈 고환이라고 부르는 넙다리 넓은 영역을 형성합니다. 여기를 말하는 거죠. 여기를 고환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이렇게. 여기 약간 산도 있는 것처럼 평평한 고환이라고 해서 정강뼈 고환이라고 말합니다. 뼈에 이제 부러짐도 많이 골절과 많이 유발되는 부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강뼈의 고환에는 큰 넙다리뼈 관절 용기들을 수용하는 두 개의 부드러운 관절면이 있는데 이 부위가 정강 넙다리 관절의 안쪽 구역과 가쪽 구역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좀 더 큰 안쪽 관절 용기는 약간 오목한 반면 안쪽 관절이 더 오목하죠. 그리고 가쪽 관절면이 평평하거나 약간 불룩합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평평하고 이제 약간 불룩한 거죠. 그래서 정강뼈 거치면, 돌출된 정강뼈 거치면은 정강뼈 몸쪽 몸통의 앞면에 위치하며 있죠. 그래서 정강뼈 거치면은 무릎 힘줄을 통해 넙다리 네갈래근, 대퇴 사두근이 번쩍 부착 부위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달리기나 점프 활동 동안 넙다리 네갈래근의 강력한 활성은 무릎 힘줄의 부착부에 대한 큰 장력을 발생시키고 특히 빠르게 성장하는 청소년기에 있어 이러한 큰 장력은 정강뼈 거치면의 국수 염증과 비대를 유발하여 무릎의 바로 먼쪽에 명확한 혹을 발생시킵니다. 흔히 이걸 오스터크 슐터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틀리죠? 약간 뭐가 좀 갈라지고 있으면서 이게 정강뼈 거치면입니다. 그래서 이거 힘줄이 부착되어 있고 넙다리 네갈래근, 대퇴 사두근이 여기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이 폈을 때, 과도하게 폈을 때, 아니면 과도하게 굽혔을 때 무릎 관절의 부착 부위에 큰 장력을 발생시키고 그 병이 오스터 슐터병입니다. 그래서 정강뼈 뒷면에 가자미근선, 이렇게 가자미근선, 몸쪽 정강뼈 뒷면에 있는 거친 가자미근선이 있는데 바깥쪽에서 안쪽과 번쪽을 향해 사선 주행을 합니다. 이렇게 사선. 이제 무릎뼈로 이제 작은 판이라는 라틴어에서 있는 무릎뼈는 파텔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릎뼈는 거의 세모 모양의 뼈로서 넙다리 네갈래 힘줄이 안에 붙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넙다리 네갈래근 이렇게 안쪽 넓은 근, 가쪽 넓은 근 이렇게 넙다리 고등근. 그래서 무릎뼈 위쪽은 곡선의 바닥이고 곡선은 이제 바닥이 뾰족한 것 에이펙스 꼭지라고 합니다. 뾰족한 꼭지라고 하고 두꺼운 무릎 힘줄은 무릎뼈 꼭지에서 몸쪽 부착부위를 갖고 정강 넙다리뼈의 먼쪽에 부착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죠. 이완하여 서 있을 때 무릎뼈 꼭지에 있는 무릎 관절선이 바로 몸쪽에 놓이게 되고 그다음에 무릎뼈 앞면에 있는 모든 방향에서 볼록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릎뼈, 파텔라, 무릎뼈 관절면은 무릎뼈 뒤관절면은 약 4에서 5mm 정도의 관절 연골을 덮어 있으며 뒤 관절면의 일부는 넙다리뼈, 도르래 고랑과 관절하여 무릎 넙다리뼈 관절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두꺼운 연골은 관절 가로지는 큰 압박력을 분산시키기에 도움이 되고 둥근 수직 능선은 무릎뼈 뒷면에 의해서 위에서 아래까지 세로로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직 능선, 약간 둥근 이죠. 둥근 모양의 그래서 수직 능선 양옆에 가쪽 관절면, 그다음에 안쪽 관절면을 형성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 크고 약간 오목한 무릎뼈의 가쪽 관절면은 무릎뼈 도르래 고랑의 가쪽 관절면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것과 일치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정성을 더 돋보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안쪽 관절면은 사람에 따라 뚜렷하게 회복 차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관절면은 자트리 관절면, 오트 파셋이라고 하며 안쪽 관절면의 가장 안쪽 모서리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정강뼈와 종아리뼈에서 이제 몸쪽 정강 종아리 관절, 그다음에 먼 쪽 정강 종아리 관절을 형성한다고 아까 말했죠. 그럴 때 이제 그 발등 굽힘, 발에서 발등 굽힘하고 발바닥 굽힘했을 때 이 먼 쪽과 몸 쪽에 있는 정강 종아리 관절에서의 종아리뼈의 활주에 대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먼쪽 종아리 관절에서의 종아리뼈 활주는 안쪽 돌림, 가쪽 이동, 넓어짐, 뒤쪽과 위쪽으로 활주하고, 몸쪽에 있는 이제 정강 종아리과의 종아리뼈 활주는 앞쪽과 가쪽 똑같이 넓어지고 위쪽으로 활주합니다. 그리고 이제 발바닥 굽힘 왔을 때 이제 거의 발등 굽힘과 반대인 먼쪽 정강 종아리 관절에서 종아리 활주는 이 위 앞과 아래와 가쪽 돌림이 일어나고 안쪽 이동, 좁아짐이 생기죠. 이제 반대로 이렇게 하면 이제 좁아지겠죠. 좁아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몸쪽 정강 종아리 관절의 종아리뼈 활주는 뒤쪽, 안쪽 이동, 똑같이 좁아지고 아래쪽 활주를 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무릎의 고락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는 이제 무릎의 이제 관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